다들 데이 하오와 어서오세요. 이 기사 보셨나? 중국인들 돈 확실히 쓰고 간다. 백화점 3사 역대급 춘절 특수 누려. 여러분 중국인들 25만 명이 들어왔다 갔대잖아. 아직 안 간 사람도 있고 지금 계속, 그리고 지금 당분간 중국인들이 여행 갈 데가 없어요. 원래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여행지 중에 한 개가 한국보다는 일본을 좋아했어. 근데 한국 사람들도 일본 많이 가고, 진짜 그냥 팩트적으로 얘기하자면 일본이 여행하기 참 재밌는 곳이긴 해요. 맞잖아요.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국제 정세 이슈상 중국은 지금 일본 가기가 너무 눈치가 보여. 일본 못 가. 그러다가 중국이 선택한 게 어디냐? 아, 그러면 뭐 동맹국으로 가자. 그러면서 간 게 뭐 러시아, 뭐 주변의 나라들. 근데 중국도 해외 여행 가는 애들은 눈높이가 이미 높을 만큼 높아졌어요. 만족이 안 돼. 뭐 러시아, 여러분들 러시아 뭐 한 번 갔을 때 되게 신기하다, 좋다, 뭐 이 정도지. 그 러시아 맨날 가봤자 할 거 없어. 동남아도 마찬가지야. 뭐 물론 동남아는 또 거기 감성에 따라서 다른 거 좀 있지만 종합적으로 1년 4계절 할 게 많고, 쇼핑거리 많고, 즐길 거리 많고, 먹거리 많고, 구경거리 많고, 인프라 잘 돼 있고, 안전 잘 돼 있고, 4계절 다 있고, 이걸 갖춘 곳은 한국밖에 없어요. 유일한 선택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중국인이 25만 명이 들어왔대잖아. 근데 중국인은 설이 지난다고 해도, 중국은 지금 여전히 설 연휴거든요. 춘절 연휴야. 그 연휴가 끝난다고 해도 한국으로는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또 어디서 들어오고 있어. 요즘 진짜 큰 손들은 중국 대륙보다는 대만 쪽. 여러분들 대만이 TSMC 효과를 단단히 보면서 1인 GDP가 한국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대만 현지에 가보면, 아니 지금 니들 1인 GDP가 한국보다 높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만 사람들 다 하는 얘기가, 그건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대만 여전히 봐도 월급 대졸 월 초봉이 100만 원이 안 돼. 월급이. 그렇게 보면 평균 월급은 한국이 더 높아. 하지만 대만에는 특정 분야의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그 분야의 사람들이 부자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돈을 많이 쓰거든. 대만이 새로운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사람들이 한국 오는 이유도 여러 가지인데, 대만 사람들도 원래 제일 많이 가는 곳은 일본이야. 하지만 대만 사람들은 일본을 이미 너무 많이 갔어요. 이제 질려. 너무 많이 갔어. 근데 뭐 한류도 한류고, 요즘 뭐 워낙 뜨고 있는 장소가 한국이기 때문에, 코리아가 워낙 뜨고 있기 때문에 코리아에 대한 생소한 대만인들이 한국으로 딱 왔어. 근데 왔는데 생각보다 좋은 거야. 그러면서 또 한국에서 돈을 많이 쓰고 뭐 더 자주 오게 되고 더 오래 놀고, 그러면 또 SNS 올릴 거 아니야. 그러면 SNS 보고 또 오고, 다른 사람들이 또 오고, 홍보가 되고, 이런 순환. 지금 한국의 여행업계, 뭐 자영업자, 뭐 백화점, 외국인들 돈을 꽤 많이 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물론 중국인들이 한국 와서 일으키는 문제도 많고 뭐 안 지키는 질서도 많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돈은 더럽지가 않아. 돈은요 더럽지가 않아요. 합법적으로 번 돈은 누구 돈이든 간에 상관없어. 벌 건 벌어야 돼.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게 각자 도생이야. 지금 뭐 한국 사람들은 요즘 오히려 주머니가 너무 타이트해졌다라고 하면서 뭐 술도 그렇게 오래까지 안 먹고, 술 마시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회식 문화도 짧아지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한국의 술집이나 자영업자 뭐 이런 식당에 들어가는 돈이 코로나 전보다 훨씬 줄어들었지만, 지금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게 외국 관광객들이야. 그 중에서 큰 손들이 중국, 대만, 일본 이렇게 있고, 챙길 건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 있어요. 맞아. 중국 사람들이 좀 이렇게 질서 안 지킨다고, 뭐 더럽다고, 뭐 좀 이렇게 그런 건 다 알지. 너무 오래된 문제잖아. 뭐 중국 사람들 싫다고, 중국 사람들 더럽다고 해가지고 얘네 돈도 안 벌어야지. 그건 너무 비이성적이야. 일본은 확실히 경제가 옛날보다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까지였잖아. 잃어버린 40년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얼마 전에 그 기사, 중국에서 이제 한일령으로 일본을 겁나 때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중국이 때리는 일본은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중국이 막 일본을 때려.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막 때려. 그러면서 일본한테, 야 내가 니들한테 데미지를 1000을 줬어. 근데 까보니까 중국이 일본한테 1000의 데미지를 주면서 지들이 받은 데미지가 999야.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 일본을 제재한다고 해가지고 제재되는 게, 그거는 지들도 피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오래 갈 수도 없고, 수위가 그렇게 세질 수도 없는 거야.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도 뭐 딱히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중국은 지금 그냥 우리 가만히 있으면 우리 체면 구겨지는 거 아니야. 야 일본 때려. 일본한테 데미지 1000을 줘. 뭐라고? 우리가 999를 입는다고? 그래도 줘. 야 체면은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스탠스야. 중국이 일본한테 히토류를 규제함으로써 중국도 그만큼 데미지를 입는다니까. 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들이야. 그건 뭐. 그러니까 지금 춘절 특수래.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이런 분들도 많더라. 아예 그냥 그 온라인 쇼핑을 중국인 혹은 외국 시장을 타겟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 전 세계에다가 물건을 파는 거지. 하긴 뭐 지금 뭐 무신사라든지 한국의 다양한 브랜드만 봐도 중국에다가 매장 내면서 아니면 뭐 전 세계적으로 매장을 확장하면서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K 트렌드가 최고 주가를 찍을 때잖아. 이거 챙겨 먹을 수 있는 건 챙겨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제가 지금 뭐 중국을 찬양한다 이런 게 아니야. 중국 돈은 벌어야 돼. 벌 수 있는 건 벌고 여전히 전 같은 제가 현중을 하자 한 적은 절대 없어. 방중, 항상 방중이야. 방어는 하되 돈은 벌자 이거야. 실리는 추구해야지. 그게 제일 현명한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이런 사람 있어요. 나 이재명 투표 안 했는데? 이재명 지지자 아닌데? 하지만 지금 이재명이 지금 띄운 이 코스피 시장 나 이재명 지지자 아니니까 나 코스피 투자 안 할래. 이게 병신 같은 거지 그거. 그만큼 뭐라 해야 될까 감정적으로 그건 뭐 감정도 아니야. 그건 뭐라 해야 되지? 그건 진짜 아니야. 그건 진짜 아니고 실리, 이익 내가 챙길 수 있는 거는 챙겨야 돼. 그리고 이런 기사도 보면 그냥 요즘 중국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근데 이거는 중국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의 박물관이라는 박물관은 싹쓸이 하고 다닌대. 뭐 국립중앙박물관 지금 외국인들이 성지로 떠오른 건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고 경주박물관 여기도 지금 막 대박이고 한국의 정말 지방에 있는 정말 크고 작은 박물관들이 많잖아. 근데 보통 한국인들은 거기 잘 안 가요. 외국인들이 다 점령하고 있어 지금. 근데 그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이 그런 역사 박물관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너무 막 맨날 뭐 명절만 있으면 눈에 불 켜고 해외 가려고 하지 말고 한국에도 정말 구경할 가치가 있는 관람할 가치가 있는 그런 여행지나 박물관들. 진짜 웃긴 게 한국 사람들 한국에 있을 때는 박물관 절대 안 가. 맨날 무슨 어디 호텔 어디 호캉스 어디 카페 맛집 오마카세 이런 데만 찍어 올리지. 근데 그런 한국 사람들이 해외를 가잖아. 꼭 박물관을 간다. 박물관 가서 오늘 문화생활 오늘 어쩌고 저쩌고 개병신 같아. 한국에서 나 박물관 한 가봐. 여러분들 제가 그걸 언제 깨달았냐면 저도 원래 박물관 잘 안 갔어. 박물관 잘 안 갔는데 코로나 때 제가 뉴욕을 갔잖아요. 뉴욕 가서 이렇게 한 달 살기 하면서 뉴욕도 한 달 있으면 솔직히 웬만한 데 가볼 때는 다 가봐요. 이제 나중에 가볼 데가 없으니까 뉴욕 가면 꼭 박물관을 가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그래? 나 박물관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 근데 박물관을 가봤는데 좋더라고. 뭐 그림들도 많고 예쁜 그림들 역사가 있는 그림들 정말 현대 미술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물건들이 많아. 너무 좋은 거야. 힐링이 너무 됐어. 근데 그때 딱 든 생각이 한국에는 이런 박물관이 없나? 그래가지고 그 후로 뉴욕 한 달 살기 하고 와가지고 제가 한국 와서 한 게 뭐냐면 한국의 서울에 있는 크고 작은 박물관들 한 3개, 4개 정도를 제가 돌았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 중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경복궁 앞에 있는 거기 또 현대미술박물관이었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예술의 전당 저쪽에 서초에 있는 거기도 전시회 가끔 하는데 거기도 가끔 시간 나면 드라이브 가가지고 해서 가서 보고. 한국에 여러분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런 문화, 여행지, 박물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해외 갈 돈으로 한국 거 좀 봐봐. 맨날 한국에서 호캉스나 오마카세 이지랄 하지 말고 쳐다보지도 않는 박물관을 해외 가서 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간다고 해가지고 네가 좀 이렇게 신성해 보이는 것 같아? 고상해 보이니? 한국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이런 경주박물관이나 이런 한국도 지방에 가면 박물관들 엄청 많아. 그 역사 스토리 그 지방의 역사 스토리에 대해서 딱 이렇게 나열해 놓은 그런 데 가서 한국에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이런 걸 보면서 그걸 알고 있으면서 외국인들한테 내가 이걸 참 재밌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때 그때 당신이 이거가 되는 거야. 당신들이 자녀들한테 이런 박물관에는 이런 걸 봐야 되고 이런 스토리가 있고 이런 거를 국내 일단 대한민국부터 소개할 줄 아는 게 그때 이거지. 해외 가가지고 박물관 가가지고 인증샷 몇 개 찍는다고 해가지고 당신 머리가 좀 차는 것 같아? 존나 꼴보기 싫어 진짜.
그걸 설명할 수 있을 정도면 역사학 이런 걸 다 알아야 된다고? 아, 그럴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이 정도만 하면 돼. 뭐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뭐 어떤 관련된 역사들을 볼 수 있다. 혹은 뭐 그것까지도 필요 없어. 그냥 국립중앙박물관은 꼭 가봐라. 어디 박물관 갔는데 뭐 어떤 게 있었는데 이거는 꼭 볼만하다. 뭐 요 정도. 그냥 맛집 추천해 주듯이 맛집 추천 다 할 줄 알잖아. 박물관 맛집도 그냥 그 정도로 추천해 주면 돼. 맛집도 그 어디 식당인데 거기 가봐. 거기 뭐 메뉴에 있는 음식들 다 맛있어. 이 정도. 야, 어디 도시에 어떤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한 가봐. 그 안에 다 볼만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꼭 가보세요, 여러분들. 데이트도 박물관 데이트 해봐. 박물관 검색하잖아. 진짜 크고 작은 박물관들 엄청 많아. 근데 그 어디든 일단 가잖아요. 뭐 어떤 거는 좀 작고 시시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도 그들만이 뭔가가 볼만한 게 있어. 그 스토리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럼 재밌다니까. 그 외국인들은 한국 와가지고 그 한국의 그 좋은 문화유산들을 다 즐기고 있는데 정작 한국인들은 그걸 안 즐긴단 말이야. 그게 너무 이런 기사를 보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리고 진짜 제가 항상 얘기하죠. 한국 와서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가는 그런 중국 여행객들은 환영이지만 꼭 그 중에 이런 새끼들이 섞여 있어. 이걸 우리가 방어해야 되고 이걸 진짜 강화해야 되는데 구로구 담벼락에 마약을 슬쩍 20대 중국인 유통책 체포. 여러분들 20대 애들이 중국의 20대 애들이 지금 한국 와서 마약 유통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 담벼락에 마약을 은닉하려 한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4일 2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 유통책인 A씨는 이날 오후 1시 20분에 구로구 개봉동 주택가의 한 담벼락 구석에 마약을 은닉하려 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목격자가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추적 끝에 달아나던 A씨를 1시 55분에 검거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테이프로 묶인 마약 12묶음과 소분된 비닐팩 2개를 압수했다. 이 양이 얼마야 이거? 12묶음? 이 정도 양이면 얘네들 중국인이잖아. 중국인들이 중국에서 마약 유통하다가 이렇게 잡혔다. 얘네 사형이야. 근데 한국은 사형 없잖아요. 그리고 마약 관련된 이런 법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새끼들 한국 만만하게 보고 한국에서 마약 유통하는 거라니까. 마약에 관련된 이 법률을 뭐라 해야 될까? 좀 강하게 만들 필요는 난 있다고 봐. 중국은 마약 관련돼가지고 그만큼 엄한 법도 없을 만큼 마약은 진짜 심각하게 다룹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사형까지는 안 가.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얘네들도 피해자다 이러면서 그냥 강제로 마약 끊는 그런 장소에다가 강제로 쳐넣어버려. 1년, 2년이든 뭐 몇 년이든 간에.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감옥이기도 한데 그래도 너 끊는 걸 도와준다. 약간 이런 명목으로 그냥 잡아가요. 그런데 유통책 사형이야. 0.5g이었나? 아무튼 몇 그램 이상 올라가잖아. 사형이에요. 중국 애들도 그걸 아는 거야. 아니까 한국 와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거 어떡할 거예요? 중국으로 보내서 재판받기 못하냐고요? 아니, 중국으로 보내서 재판받는다기보다는 그냥 한국도 상호주의 중국 법을 적용해서 중국인이 한국에서 마약을 유통하거나 뭐 이렇게 판매를 했을 경우 중국 법량이랑 똑같이 적용한다라는 법을 한 개 세워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중국인들은 중국 법대로 다뤄주는 게 맞아. 그러면 중국인들 절대 한국에서 마약 관련된 사업 절대 못합니다. 장담해요. 절대 못해요. 솔직히 지금 한국이 중국인 관련 중국인이라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마약 관련 법을 강화시킨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한 중국인 마약책이 잡혔다 쳐. 그래가지고 한국이 걔를 좀 엄벌을 했어. 뭐 중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랄할까? 절대 못해. 지들이 해오던 게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한국인이 중국 가서 마약 유통을 하다가 중국에서 사형당한 한국인들이 꽤 많습니다. 뭐 물론 그 사람들을 제가 뭐 대변한다, 뭐 좀 이렇게 감싼다 절대 아니야. 졸라 싸요. 해외 가가지고 마약 유통하다가 사형 당하든 뭘 당하든 개싸. 하지만 왜 한국은 그렇게 못하냐고. 안 그래요? 지금 중국인 관련 마약 범죄가 그냥 뭐 정기적으로 한국에서 한 번씩 떠요. 그리고 이미 청소년 마약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꽤 심각한 문제예요. 한국은 사형 집행 자체를 안 한다고요? 그러면 그럼 그거라도 하든가. 그 싱가포르처럼 태형으로 해가지고 패해가지고 반 죽여놓든가 애를. 그것만 있어도 함부로 못 한다니까. 싱가포르 치안이 왜 그렇게 안전하겠어? 그 얘기 해준 적 있죠. 싱가포르에서는요, 여자가 뭐 예를 들어서 술집 거리에서
클럽 거리 이런 데서 여자가 술에 취해가지고 막 잔디에 막 이렇게 자빠져 있어. 치마가 막 다 말아 올려가 있어. 막 새벽에. 위험하잖아. 누가 봐도 위험한 상황이잖아. 근데 싱가포르에서는 아무도 이렇게 안 위험해요. 아무도 못 건드리고 다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걔는 그냥 그 자리에서 고스란히 자다가 눈 떠가지고 그냥 가면 돼.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왜? 법이 세니까. 그거 잘못 건드렸다가 진짜 인생 끝나거든. 진짜 죽어. 아니 그거예요. 왜 싱가포르 그런 법을 싱가포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지 알아요? 태형이라는 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성범죄 이런 걸 저질렀어. 아 태형 10대 딱 이렇게 했어. 10대 엉덩이 10대 곤장 때리는 거야. 10대 그냥 맞으면 되지 않나? 그게 뭐라고?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센 거냐면 보통 한 2대에서 피가 나고 3대 때리면 살이 터져. 사람 기절하고. 그러면 그 10대를 다 채우느냐? 안 채워요. 10대 다 때리면 그 사람 죽잖아. 한 3대 혹은 4대 때렸을 때 사람이 기절을 했어. 그럼 더 이상 때리지 않고 애를 데려가서 치료를 해. 치료를 아주 잘 보살펴주면서 약도 잘 발라주고 아주 잘 보살펴가지고 포동포동하게 또 치료를 해줘요. 다 완치되잖아. 계속 때려요. 그리고 또 한 3대 때리고 애가 기절하고 살 다 터지잖아. 또 데려가서 치료를 해줘. 이거는 이거는 그냥 죽는 거보다 야 마약 범죄자들 그 다음에 성범죄자들 특히 아동 상대로 한 성범죄자들 이런 태형 딱 도입하면 그건 끝나는 거지. 절대 정말 안전한 사회. 마약 범죄 그래 좋아. 한국 사형 하기에 세계적인 눈치가 보인다. 한국 사형 없다. 좋아. 그럼 태형이라도 마약 범죄 한해가지고 태형 괜찮잖아. 중국 애들이 얼마나 진짜 한국의 이 법을 우습게 봤으면 마약 범죄 지네 나라에서는 절대 감히 저지를 생각도 못하는 그런 마약 범죄를 한국 와서 저지르고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인 범죄에 대해서 이런 까는 와중에 참 한국 새끼들도 것들 진짜 중국산 배추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해가지고 판매한 강원 업체 33곳 적발. 제가 이 강원도가 유명한 게 저쪽 해발 높은 데서 자라는 그 배추로 담근 김치 그게 유명해가지고 저도 강원도 김치를 많이 주문해서 고랭지 배추? 고랭지 그걸로 담은 김치를 나도 많이 시켜 먹는데 이런 거 온 거 아니야? 이 업체 이름 발표하자. 아니 뭐야 이거. 이게 더 열받아. 한국 새끼들이라는 거 아니야. 중국인만도 못한 개 병신 같은 새끼들. 이런 짓거리 그만하자 좀. 아니면 그냥 중국산을 중국산이라고 표기하고 팔든가. 한국산으로 표기하는 순간 가격이 10배가 뛰어요. 그거 너무 양심이 없잖아. 그 정도 양심이 없으면 식품 판매를 하지 말든가. 이미 샀는데 중국산인 줄 어떻게 아나요? 근데 중국산 김치들이 좀 그 특유의 때깔이 있어요. 특유의 때깔과 윤기가 있어. 김치 좀 이것저것 많이 먹어본 사람들은 이제 그 구분이 될 텐데 중국산 김치는 뭔가 야들야들하면서 막 반짝반짝하고 막 약간 핑크 빨간 빛이 막 그런 게 나고 막 윤기가 쫙 흘러. 오히려 국산 김치들은 보기에는 되게 별로예요. 윤기도 별로 없고 시커매 약간 좀 다크하고. 하지만 그게 진짜 별 첨가제가 안 들어간 정말 자연산 김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맞아. 맛도 다르다니까. 맛도 달라. 김치를 좀 많이 먹어본 사람들은 그 구분 가능해. 솔직히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저도 당연히 기억하지. 우리 집안은 김치를 담던 집안이었어. 그게 우리 엄마 쪽 엄마에서 끊겼지만 우리 외할머니만 해도 김치를 그다음에 큰 이모들 김치 엄청 많이 담글 때마다 당연히 얻어 먹었지. 근데 그 김치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맛이 별로 없었어. 그냥 슴슴해서 그냥 그런 맛이었어. 맛있다 김치가? 어릴 땐 그런 거 잘 모르잖아. 근데 지금 뒤돌아 생각해보면 그게 맛있는 김치였고 그게 최고의 김치였던 거야. 여러분들 어디 진짜 믿을만한 고랭지 배추로 만든 김치 업체 없나요? 어디 믿을만한 업체 없어? 진짜 이런 사람들 좀 벌금을 세게 때리든가 아니면 영원히 자영업 그만하게끔 금지를 시켜버리든가 해야 되는데. 원산지 미표시 등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20곳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고 원산지 미표시 등 위반 업체 13곳에는 과태료 총 1,040만원 13곳에다가 1,040만원 업체 한 곳당 벌금 100만원도 안 한다는 거 아니야. 와. 너무 약하다. 너무 약해. 속여가지고 판 금액들 싹 다 몰수해야지. 중국이 그런 거 잘해.
이럴 때는 또 공산주의가 이런 진짜 범죄자 새끼들 다룰 때는 공산주의가 좋아. 공산주의는요 그냥 네 재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가족들 재산 뭐 네가 빼돌릴 만한 니랑 연결돼 있는 모든 관련된 업체 자산들 싹 다 몰수해버려. 다 털어버려. 아 이거 오늘 중국 이슈 중에 또 이슈가 한 게 있는데 이 이슈가 뭐냐면 중국이 뭐 저번에도 다뤘었지만 라이브 방송 혹은 1인 미디어 이런 것들이 SNS 운영 이런 것들이 중국도 꽤 많이 하거든요. 왕홍이라고 들어봤죠. 인플루언서들 엄청 많아 중국도. 근데 걔네들이 VPN을 써가지고 해외 유튜브나 틱톡이나 해외의 채널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요. 꽤 많이 벌어가.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걔네들은 심지어 불법도 아니야. 걔네들이 무슨 뭐 불법 컨텐츠로 돈을 번 건 아니거든. 그냥 뭐 스토리가 재밌고 만드는 영상들이 재밌어가지고 해외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 건데, 근데 이게 중국 인플루언서들이 해외에서 돈을 번 게 역사가 꽤 오래됐어요. 거의 한 10년 넘었지. 왜냐면 유튜브가 그렇게 오래됐으니까. 중국인 중에서, 중국 인플루언서 중에서 해외 유튜브에서 구독자 제일 많은 사람이 한 700만 정도 됩니다. 돈 엄청 벌어요. 근데 한창 벌 때는 그냥 가만 냅두다가 요즘 지금 중국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중국에서 중국 인플루언서들, 특히 해외 기반을 삼고 돈을 버는 해외 플랫폼에서 돈 버는 인플루언서들 상대로 벌금을 때리고 있어. 그러니까 뭐 세금 추징, 뭐 벌금 뭐 이런 것들 그냥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벌금을 때리고 있거든. 벌금이 뭐 얼마냐? 너 해외 이 플랫폼에서 얼마 벌었어? 그러면 이제 얼마 벌었다고 뭐 이렇게 신고를 할 거 아니야. 그거의 10배를 때리고 있어요. 어떤 한 중국의 인플루언서가 VPN을 써가지고 이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한 거야.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 뭐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 그냥 몇십만 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좀 벌었어. 번 돈이 한국 돈으로 약 1억이래.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너 얼마 벌었어? 하길래 1억 벌었다 그랬대. 벌금 얼마 나왔는지 알아요? 10억 나왔어요. 10억. 그러니까人民币로 하면 50만. 50만 yuan 벌었는데 500만 yuan 벌금 때렸어요. 그거는 좀 본받아가지고 한국에 이렇게 원산지 속여가지고 파는 이 업체들, 예를 들어서 중국산 김치 국산으로 속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 1000만 원 팔았을 거 아니야. 1000만 원을 팔았다. 그럼 벌금 1억으로 가야지. 1억 팔았다. 벌금 10억 가야지. 아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는 그런 범죄 못 저지르게. 근데 진짜 중국은 솔직히 아니 해외 플랫폼에서 돈을 벌 수 있다서 벌었는데 그게 불법이야? 불법은 아니잖아. 걔네들이 이상한 컨텐츠로 돈 번 건 아니거든. 근데 지금 중국 정부가 해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중국 인플루언서들 상대로 돈을 미친 듯이 뜯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또 어떤 소식이 터졌냐면 그 중국에 또 인플루언서 한 명 있는데 구독자가 700만인가 그래. 700만인데 700만이면 돈을 엄청 벌겠지. 근데 어떤 소식이 한 게 터졌냐면 정부가 걔네들을 상대로 벌금을 매겼는데 벌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벌금액이 4억이야 여러분들. 4억 yuan. 한국 돈으로 800억이에요 800억. 그냥 진짜 죽으라는 거야. 사회 매장이라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걔네들은 이미 술을 써놨던 거야. 국적도 이미 일본으로 다 돌려놓고 돈 다 빼놨대. 그러니까 중국 부자들이 해외에 와가지고 그렇게 많은 자산과 돈을 쓰는 이유는 국내에 그 돈을 가지고 있어봤자 자기 돈이 아니야. 그러니까 해외에다가 가정도 한 개 꾸리고 자식도 한 명 두고 그러면서 자산 빼돌리고 그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 벌금 800억. 야 이게 중국이야. 여러분들 진짜 중국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와 상상을 초월해. 근데 그런 식으로 벌금과 제재 이거를 중국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사회 매장이에요. 당신 더 이상 이 중국 사회에서 더 이상 이 뭐라 해야 될까 출세를 할 수가 없어. 사회 매장을 당하는 거야. 그 사회 매장을 당해가지고 해외로 도망 나온 중국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 다 합치면 나라도 한 개 만들 수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한국인으로 태어난 걸 감사해.